그 다음에는 그 지규현 판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그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규현 판사가 과거 유흥지점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가 지금 2달가량이 지났습니다. 예. 그래서 대법원이 조사를 했는데 여전히 지금 조사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예. 특히 그 사진과 카카오톡 대화 등 구체적인 정황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여전히 침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그 보도를 봤더니 그 국민청원이 지금 그러니까 지규현 판사의 징계 청원이 지금 2만 명이 접수했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사법부의 책임까지 묻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된다 보십니까? 이 문제가. 일단 첫 번째는 우리 법원이 자정 능력이 없다. 예. 자정 능력이 없다고 하는 걸 여러 번 보여줬죠. 그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게 하는 일들을 그 전에도 예를 들어 사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여러 판사들이 조사를 받고 수사 대상이 되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때도 대법원이 자체 진상조사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를 국민들한테 낱낱이 밝혔으면 그렇게까지 본인들이 소위 얘기하는 수모를 당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때도 그게 이제 끼리끼리라고 하는 동료의식이 굉장히 강한 집단이기 때문에 그거를 판사를 뭐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느냐 이런 식의 생각이 바탕에 있지 않는 한 지금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이 또 반복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저는 지규현 같은 웰빙 판사를 참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나름대로 아는 그 후배 판사들도 많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판사들의 직업적으로 이긴 삶이 어떤 건지를 저도 대충 알고 있는데 이 친구처럼 이렇게 퇴근해가지고 뭐 후배들한테 연락해가지고 술 먹으러 다니고 휴가 때 되면은 휴정기 되면은 2주 풀로 쉬고 이런 판사를 그 중요한 사건을 맡아가지고 이렇게 그냥 평소에 다른 사건 하듯이 뭐 일주일에 한 번 재판하는 식으로 하고 이런 판사를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참 우리 지규현 부장은 정말 특이한 존재다. 애초에 그런 특이한 생각과 특이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한 계산을 해가지고 윤석열을 석방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참 이제 미스테리예요. 예. 그 제가 지규현과 잘 아는 지규현의 동기, 연수원 동기들 뭐 또 고등학교 동창들 뭐 이런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성정이 막 뭐 악하고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오히려 뭐 상당히 그 진보적인 생각도 있고 상당히 발랄하고 뭐 그런 사람이래요. 그 사람들과의 관계도 되게 좋고 심지어 어떤 표현까지 제가 들었냐면 지규현보다 이하, 지규현보다 아래 기수 사람들을 대상으로 대법원장을 그 선거로 뽑자, 판사들이 투표로 뽑자라고 하면은 지규현이 될 거래요.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많이 좀 그 내부에서 알려져 있고 이래저래 웃고 다니면서 뭐 이런 립서비스도 잘하고 했던 모양인데 문제는 이게 타고난 관종기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주목받고 싶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최대한 나의 모습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야 된다라는 그런 욕망이. 그러니까 예전에 지규현 판사가 진행하던 재판에 들어가 본 변호사들 얘기에 의하면 그 필요 없는 제스처나 언동을 많이 한대요. 그러니까 그냥 담백하게 그냥 이렇게 진행하면 될 거를 자, 피고인 더 말씀하실 거 있으면 하세요. 뭐 그러면서 다 말씀하셨습니까? 혹시 뭐 부담스러워서 말씀 못 하시는 게 있으면 편히 말씀하세요. 제가 다 들을 테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처음 보는 사람이 보면은 야, 저렇게 친절한 판사가 있나 이제 싶은 건데 선수들이 보기에는 뭘 저렇게까지 하나. 저건 저렇게까지 할 상황이 아닌데 그런 얘기들을 좀 들었고 해서 제가 웬만하면 지규현 판사가 무슨 사정이 있었겠지라고 좋은 쪽으로 이해해주고 싶었는데 이게 좀 도가 지나친 것 같아요. 이제 보면. 그 지난번에도 제가 기억하기를 의원님께서 관종기가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쨌든 그 사법부 개혁 측면에서라도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말하는 검찰 개혁, 언론 개혁, 사법 개혁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가 좀 확실히 매듭을 짓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세상이 지금 저는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많은 변화에 지금 그 중요한 변곡점에 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국제적으로 주어진 어떤 경제 환경이라는 게 자유무역이 무너지고 있는 환경 큰 틀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외교 관계에서 조금 작게 보자면 한미 동맹의 본질이 지금 달라지고 있는 그런 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의 변화나 이런 모습을 보면 그동안에 어떤 직책을 가졌다, 내가 어떤 학교를 나왔다 이런 거 가지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그 진면목이 윤석열이 덕분에 싹 다 드러나고 있어가지고 이 자들이 실제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얼마나 저열하고 천박한 자들이었는가가 많이 지금
보이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가 기대했던 만큼의 어떤 사명감, 책임감, 정의감, 윤리의식 이런 것들이 정말 상상 외로 없더라. 이런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던데,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우리가 늘 흔히 얘기하는 좋은 사람이라는 게 어떤 사람인지, 좋은 학교라는 게 어떤 학교인지, 좋은 직업이라는 게 어떤 직업인지 꼭 한번 다시 되짚어 보셨으면 하는 마음. 네, 제가 강연을 통해서도 좀 많이 강조 드리는 말씀이긴 한데 진짜 꼭 좀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